네, 오늘 시장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시장 조정 자체를 이제 견뎌내시느라 너무 힘드실 부분들이 많으실 건데, 사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많이 흔들리지만 이 또한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면서 무엇보다 이성적인 영역으로 대응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뭐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시든 아니면 기회를 노리고 있으시든 새로 신규 진입을 하셨든 대체적으로 공감하시는 게 사도 불안하고 안 사자니 또 그렇고 가지고 있자니 불안하고 오늘 팔까? 좀 더 들고 있을까? 이 고민이 많으실 건데 하루하루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무엇보다 이성적인 영역으로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금일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시장이 현재 어디 위치에 왔나 우리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코스피 자체가 계속 최근 들어가지고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제가 시장 한수 시간에서 한번 언급드렸던 게 여기 시장선, 단기 시장선과 중기 시장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2,700포인트는 안 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금일 2,700포인트를 깨고 2,614포인트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거냐? 네, 우선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데 주전자 물을 끓이면 상당히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 주전자를 살짝만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은 가열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데 이거를 차가운 데 놔뒀다가 완전히 식혀버렸다가 다시 데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는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지켜둬야 되는 선 자체를 이탈했을 때 시장 자체의 회복 능력은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관심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이제 느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해당 라인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해당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번 주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 2,700포인트 회복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시그널로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이 시간대에 많이 강조를 드렸다시피 보수성이 어느 때보다 조금 더 중요한 시각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은 앞서 시장 한수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보수적인 투자자시라면은 우리 계절이 이미 바뀌었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비하자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금리 상승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막 우리를 고되게 만드는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해당 시간에서 익히 봤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가 조금 더 보수적이냐 적극적이냐를 놓고 봤을 때 보수성을 항상 강조드렸는데 2,7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투자의 관점과 매매의 관점에 대해서 나뉘게 됐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금 더 비중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한 판단이고요.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투자 기회 자체가 싸고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장이 됐습니다. 극단적으로 퍼 수준 자체가 지금 이익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배수를 받는 기준 자체가 약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수준이면은 연간 기대 수익률 자체가 약 10% 정도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제가 장표에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투자 대상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역발상적인 관점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현재 이게 약세장이다 보니까 손도 쉽게 가지 않고 무엇보다 이게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이게 좋은 주식이면서 좋은 주식인 걸 알면서도 사기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퀀트로 해가지고 정량적 분석으로 해갖고 2,365개 종목에 대해서 싹 이렇게 필터를 몇 번 걸쳤더니만 실제 그냥 진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종목이 이제 압축이 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보다 시장에 그만큼 주도주 성격을 띠거나 추세 자체가 살아있는 종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세장이라는 거를 제가 데이터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무엇보다 이 약세장에 대한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왜 자꾸 지수가 내려가는 거지? 싸다라고 판단하는 영역일 것 같은데 왜 자꾸 내려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이게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어떤 특정 사건,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금리라든가 뭐 아니면 해외 미국 주식의 성장주들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국내 시장 같이 영향을 받겠죠. 왜? 금리 자꾸 올리면은 성장주에 대해서 할인이 들어가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그만큼 빠지겠지라고 해서 지수 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익히 아시는 이 펀더멘탈의 영역에서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거에 앞서가지고 이 가격이라든가 가치가 형성되는 거는 이 시장에 실제적으로 숫자, 기업들의 숫자 곱하기 이거를 몇 배나 줄 건가. 이 멀티플레인에서 가격과 가치가 결정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수가 빠질 때 영향을 받는 거는 숫자적인 면에서요. 여기까지 영역이고 그 이후에는 익히 아다시피 지수가 빠지니까 펀드 가입했던 고객님들도 펀드 환매를 하고 펀드 환매에 따라 가지고 기간 손절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20%에서 손절이 나가고 그 중간중간 저점이겠지 샀던 매수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나가고 이거는 사실 시장 심리와 수급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물론 공매도가 지금 전면 재개는 안 됐지만 일부 재개된 상황에서 공매도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사실상 매도세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은 주가가 계속 하염없이 빠지니까 참다 못해 버텼는데 공포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못 참겠다 매도를 하고 마지막까지 견뎠던 사람은 이게 30%나 빠져? 뭔가 내가 모르는 특별한 이 기업에 일이 발생된 거 아닐까 하면서 공포로 추정 매도를 하죠. 네, 이 공포 매도세를 보고 내가 모르는 게 또 있나 싶어서 매도를 하면서 결국 시장은 바닥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 누구도 바닥이 어딜지 고점이 어딜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여유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릴 때도 여백을 남겨놓고 그리듯이 저희가 자산 배분을 할 때도 항상 시장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이 여백, 그러니까 현금화 비중을 일정 부분 나누면서 자산 배분하는 걸 항상 강조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전략을 잘 따르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현금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회원님도 절대 늦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때 내 부실한 종목을 버리고 정말 똘똘한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시기가 또 이런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증시 격언을 아마 최근에 많이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럴 때 항상 탐욕을 경계하고 공포에 살아라는. 근데 공포가 어딘지 모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하신 거잖아요. 당연히 공포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팔았으니까 싸지는 가격인데 그때 사야 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 공포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 공포를 저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익히 알고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익히 보셨을 빅스입니다. 예, 변동성 지표라고도 하는데 보시면은 이때 리먼 사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80에서 90 정도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은 뭐죠? 뭐 어떤 대형 사건이 터졌나요? 아니죠. 긴축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죠. 그런데 31까지 나왔습니다. 보통 이 30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변동성이 높다라고도 판단합니다. 그 이하는 그냥 보통이고 지금은 그러면 미 증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적으로 동조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고려했을 때도 보면은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2분의 1이나 한 3분의 1 변동성까지는 커질 수 있다는 여유폭을 남겨놓으면 사실은 저희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면 잘 넘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CNN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여기 중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 9시 방향으로 넘어갈수록 시장이 바닥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로 하면은 정말 찐바닥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가요? 약 11시쯤에 있죠. 현재는 공포 구간이라는 겁니다. 공포 구간이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아까 앞서 본 노직에서 팔았을 때 진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제 관점으로는 약 그래도 조정권이 70에서 한 80%까지는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매도하거나 뭐 가지고 있는 거를 현금화시키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떠한 종목으로 교체를 현명하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 공포지수를 한번 볼까요? 역시나 보시면은 고점 대비 그래도 최근에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올라오면서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견뎌왔다라는 거, 우리가 그래도 힘든 구간을 잘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일정 부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위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데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코스피 수익성 대비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한 퍼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역사적 차트를 보시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를 갖고 왔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중앙값 영역입니다. 여기 가격이 얼마냐 그러면 12배에서 16배 정도 부여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선행포로 본다 그러면 약 11배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평균치거나 평균치보다 좀 더 떨어졌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힘든 구간 잘 넘어가고 있다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여백의 미를 강조했다시피 정말 내려갈 때는 한 9, 퍼 9, 8까지도 내려갔는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더 잘 벌까에 대한 미지수가 생긴다 그러면 이 구간까지의 여력만 남겨놓으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우리 그래도 7분 응선, 한 8분 응선 정도는 넘어온 게 아닐까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힘든 구간 너무 잘 견디신 거고요. 코스피 PBR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보면은 역시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보시면은 1.2 수준을 그냥 중앙값으로 약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수준인가요? 1.1 정도 수준입니다. 네. 1.1 정도 수준인데 보셨다시피 조금 추가적으로 0.8까지 붙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평균 수준에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우려스러운 시선보다는 이번 주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의 반등이라든가 저점 다지기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합니다. 단 시장에 항상 저점은 모르니까 이 여유 공간 자체가 많이 있으신 회원님이라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 자체가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준비한 자료에 비해서 이제 방송 시간이 살짝 짧다 보니까 제가 이 방송 마치고 바로 이동해가지고 또 특강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라고 모바일하고 PC로 한국경제TV 검색하셔가지고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저 김준호 저 얼굴 있는데 저 얼굴을 그냥 클릭하시면은 바로 지금 방송 입장 대기가 가능하시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또 가가지고 이 정량적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 해가지고 데이터로 좀 불안한 마음을 좀 어느 정도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저희 대안까지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지표가 되게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추세 자체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자체도 배당 수익률 자체를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최대 지금 돈 잘 벌 때 2.4%고 지금 보면은 한 1.7% 정도 배당 수익률인데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건데 이게 왜 중요한 지표냐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도 같이 하지만 이 성장에 대한 과실을 주저하고 많이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 자체 지표 자체가 높고 이제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런 추세가 되고 있고 이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무엇보다 자산 구조가 튼튼한 기업 그리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 지금 보면은 무려 6%짜리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기업들이 꽤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10년만 반복한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60%가 되고 여기 배당 수익률 플러스 주식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를 복리로 하면 기간은 더 짧아지는데 기본적으로 160%가 10년에 생기는 거죠. 그럼 1년에 약 단순하게 16% 정도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깔리는 구조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배당을 이렇게 꾸준히 지급하려고 그러면 그 회사가 단순히 배당만 줘서는 안 되고 돈을 잘 벌면서 재무구조가 튼튼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배당 여력까지 갖추면서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까지 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저희가 지금 담아야 되는 시기고요. 그런 기업들을 담아놓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금형 주식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지금 바로 마치고 이동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